예정된 시간이 20분이라서 그리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임팩트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 온도 몇 도인지 혹시 체크해보신 분 계신가요? 20도, 25도 맞습니다. 오늘 습도도 체크해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안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온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몇 도지? 오늘 뭐 날씨 더운가? 추운가? 뭐 적당한가? 많이들 체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습도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습도도요, 온도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또 기분에까지도 영향을 참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습도, 우리의 기분과 일상을 가장 적절하게 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습도는요, 40에서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습도 제가 강의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53%였어요. 오늘 온도도 괜찮고 습도도 괜찮네요. 기분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40에서 60%인 이 최적의 습도가 조금씩 떨어질수록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30% 정도로 떨어지면은 피부와 눈이 건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20% 정도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피로감이 높아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떨어진 10%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호흡을 하는데도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 이 수면의 질 역시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적절한 습도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요. 우리가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건조하고 뭔가 숨쉬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이 사하라 사막의 평균 습도가 20에서 2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가 좀 낮은 계절이다라고 하면 좀 겨울이 또 떠오르기도 하실 텐데, 이 겨울철에 평균 실내 습도는 몇 프로 나와 있죠? 네, 평균 20% 정도라고 합니다. 꽤나 낮죠. 네. 우리가 사막에서 하루 동안 그냥 계속 생활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생각만 해도 벌써 좀 건조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하라 사막 수준의 습도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적절한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습기를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습기 안 써보신 분들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이라도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앞에 띄워놓은 요런 고민들, 요런 걱정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세균 번식하면 어떡하지? 이게 입자가 있다 보니까 좀 주변이 축축해지던데 이거 세척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손도 잘 안 들어가고 좀 불편했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이런 고민들 고민해보셔야 되는 부분 맞고요.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 정말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면 세균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통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수조라고 하죠. 이 수조에 물이 다 닳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켜놓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물 관리 제대로 해주지 않고 혹시라도 그 안에 세균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세균은 20분마다 2배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세균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시연할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가습기 쓰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좀 축축해져가지고 젖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 그 입자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멀리 퍼지지 못하고 주변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축축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다 보니까 내가 오늘 수조 세척 좀 해봐야지, 내가 한번 분리도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분리하는 것도 좀 어렵고 뭔가 세척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세척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아까 세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척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그 세균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실내 공기, 실내 습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가습기의 필요성이나 사용은 많이들 하시지만 이처럼 신경 쓸 것들이 꽤나 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그리고 세척도 걱정 없는 그런 가습기 어디 없을까? 그게 이 제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생을 한 게 바로 옵티미스트입니다. 오늘 행사의 키워드와도 참 많이 연관이 되죠. 옵티멀과 미스트의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최적의 습도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옵티미스트 위쪽에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할 수 있는지 듀얼 안심과 안심을 더하다 이 큰 키워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0.2 나노미터의 입자 크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올라탈 수 없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세균 걱정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습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의 입자 크기를 분출을 하죠. 근데 그 분출이 되는 이 크기보다 세균의 크기가 좀 더 작다 보니까 분출이 될 때 혹시라도 그 수조에 세균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함께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은 신경을 써 보셨을 텐데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걱정 자체를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 세균의 사이즈보다 옵티미스트가 분출하는 요 수분의 입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균 사이즈가 1 마이크로미터 나와 있고요. 우리 옵티미스트는 몇 나노미터 나와 있죠? 0.2 나노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뭔가 작은 것 같긴 한데 딱 감은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계산을 해왔어요.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세균보다 무려 5,000배. 놀랍죠? 네. 이 옵티미스트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제품에서 가습이 되는 이 과정의 입자 크기가 세균보다도 무려 5,000배나 작은 사이즈이다 보니까 당연히 세균이 뭐 수조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타고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분출이 되는 요 분사구에서 세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측정도 해봤는데 당연히 측정이 되지 않았죠. 불검출됐습니다. 전혀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자만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듀얼 안심이라고 했죠. 한 가지 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UVC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UVC 살균의 경우는 우리가 이스프링에서도 많이들 또 알고 계시죠.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UVC에서 265 나노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옵티미스트가 조사가 되는 그 파장의 구간은요. 260에서 270 나노미터의 구간으로 미생물이 가장 이 살균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뉴 이스프링 나왔을 때 많이들 또 들어보셨던 UVC LED 네. 옵티미스트에서도 UVC LED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 그리고 필터, 팬까지 보시는 것처럼 99.9% 살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유가 되는 요 흡입된 공기에서도 부유 세균이 99% 저감이 된다라는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안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옵티미스트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가습기랑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왜 어떻게 입자가 안 보여요? 입자가 안 보이는데도 가습이 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식보다요, 요게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실내에 옷 같은 거 빨래하고 널어놨을 때 가습 효과가 있죠. 네, 그 옷이 마르면서 말 그대로 기화가 되면서 가습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걸 기계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옷이나 수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마르면은 더 이상 가습 효과는 없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가습이 되는 그런 원리로 만들었다면은 훨씬 더 그 만족도는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요 가운데 그림이 요 옵티미스트의 수조 부분을 좀 형상화해 놓은 건데요. 가장 아래쪽에 요 수조에 물이 담기고 그 가운데에 아까 폭신폭신한 필터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필터가 잠기면서 물을 흡수하면서 요게 기화가 되면서 우리 주변의 습도를 관리를 해주는 그 방식인데, 요 기화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팬도 함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드에 따라서 우리가 뭐 풍량 조절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조금 적게 돌리면 좀 천천히 돌 거고, 세게 돌면 빠르게 돌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알맞은 습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화식 방식으로 제작이 된 게 우리 옵티미스트라는 거고요. 아까 시연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이 기화식이 입자가 작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올 영상은요, 우리가 아까 티슈 이렇게 시연해 주시는 분이 제품에도 갖다 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젖었었나요? 안 젖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습기라면 당연히 뭔가 젖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젖지 않았는데 가습은 충분히 되고 또 있었어요. 그만큼 입자가 작기 때문에 축축하지 않으면서도 가습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원리였는데,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면에 맺힌 물기로 휴지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휴지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고 공기 중으로 넓고 고르게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잘 보셨죠? 옵티미스트는요, 우리가 가습기를 떠올리면 생각하는 축축보다는 촉촉을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어찌 보면 더 놀라운 아까 먹물 시연, 그걸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먹물을 뭔가 우리가 수조 안에 가득 부었을 때 그 검은 물, 당연히 뭔가 검은 수증기가 분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휴지를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젖지도 않고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하지만 가습은 되는 그 놀라운 이유가 바로 그 작은 입자에 있다고 했죠. 0.2 나노미터 먹물 시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지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휴지는 처음과 똑같이 깨끗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깨끗한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먹물 지금 시연 영상 처음 부분에 먹물이 쫙 휴지에 묻는 거 보셨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 옵티미스트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0. 몇 나노미터라고요? 2 나노미터. 세균보다 몇 천 배 작더라? 5,000배나 작더라라는 그 기술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가습기라면 가습을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 제대로 가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도 잘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불편하면요,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부품들, 수조, 그리고 팬, 그리고 요 필터까지 손이 들어가기도 너무나 편리하게, 꺼내기도 편리하고요, 물이 닿아도 되는 요 팬 같은 경우도 그냥 병뚜껑 돌리듯이 돌리면은 너무나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더 좋은 소식은 요 필터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번 쓰고 폐기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척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겠죠. 물론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좀 많이 닳거나 이러면 재구매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내가 재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는 이 손 세척하는 것도 조금 귀찮을 때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세탁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나왔어요. 네. 세탁기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세제는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물세탁 진행을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또 세탁도 할 수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조 사이즈 아까 앞에 시연할 때 보셨나요? 네, 우리 이 수조 사이즈를 저희가 제작을 할 때도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최적의 사이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옵티미스트 말고 그냥 가습기라는 그냥 이 제품군 자체를 떠올려 보셨을 때, 내가 가습기에 물을 담아놓고 물통에, 수조에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켜놓으실 거예요? 꺼가지고 세척하고 다시 물 담으실 거예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켜놓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물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세척 또는 물을 보충을 해주시겠죠. 네. 그런데 이 세척, 내가 물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냥 놔둘 확률도 커지고, 그 말인즉슨 세척을 하지 않는 일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통을 세척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요, 하루가 지나면 25배의 세균이 증가를 할 거고요, 이틀이 지났을 땐 138배,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땐 무려 760배나 증가가 될 정도로 말 그대로 정말 급격하게 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세척은 매일매일 해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우리가 정말 최적의 가습을 구현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리더님들이 내가 이 제품을 켜놓고 주무실 때 꺼지지 않을 정도로 동작은 하면서도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이 제품이 탄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매일매일 관리도 하면서 우리가 최적의 가습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디테일한 고민까지 들어간 제품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끝이 아닙니다. 가습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 기능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소음입니다. 주무실 때 가습기 틀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잠기가 예민하신 분들은요, 요 소리가 조금 크다 보면은 내가 틀어야 되는데 끌까 고민도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23dB로 우리가 주무실 때도 전혀 거리낌 없이,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소음을 줄여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토출구 부분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가 아니면 커버가 열리거나 조금 제품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자동으로 팬이 멈출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자동 모드로 놓고 많이 쓰시죠. 가습기도 우리가 자동 모드로 많이 놓고 쓰실 겁니다. 내가 설정한 모드에 알아서 그 습도가 맞도록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모드가 잘 동작을 하려면은 그만큼 센싱이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습도 센서도 10초에 한 번씩 습도를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혹시라도 내가 쓰다가 물이 수조에 다 닳았을 때 계속 돌면 안 되겠죠. 하지만 바로 또 멈췄을 때는 그 안이 조금 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인지가 되면요, 제품이 알아서 스스로 1시간 동안 자동 송풍 모드가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의 습기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게 동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셔도 10W 정도 수준으로 소비 전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료 부분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이처럼 정말 기본까지 잘 챙긴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분 동안 옵티미스트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 시연 때 정말 많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네, 가격은 제가 좌측 하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45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2025년 11월, 올해 11월에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